네, 얼마 전에 제가 두바이에서 운전 그 위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때 빼먹었던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 하고 오늘은 두바이에서 또 다른 리스크 요인, 그 리스크라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이 스트레스 받는 포인트였던 부동산 중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운전에 대한 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주차장마다 나갈 때 이 램프 있죠, 동그랗게 돌아나가는 램프, 거기 폭이 엄청 좁아요 다들. 그래서 여기 막 지하에 롤스로이스도 많이 서있고 막 그런데 그런 긴 차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가는지 막 궁금한데, 지금 저는 이거 작은 차 렌트한 건데도 나가다가 막 거의 다알랑말랑 할 정도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바이 사시는 분들은 엄청 공감하실 텐데, 주차장 들어가고 나가고의 그 입구 좀 제발 좀 넓혀줘라, 그게 아파트의 품질을 좌우하는 첫 인상인데, 아파트 막 커뮤니티는 삐까뻔쩍하게 지어놨지만 주차장 램프 쪽이 너무 좁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은 그래도 꽤 잘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 마저도 이거 너무 좁아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교통 카메라입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지금 메인로드에서는 거의 1k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가면서 카메라 한 10개 20개가 그냥 막 지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두바이는 조금 그게 관대한 편인데, 다른 나라들, 주변에 중동 다른 나라들 가면 교통 막 선말봤다고 파인 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속도 위반 30km 구간인데 20km인가 30km 그 동네 표지판을 못 보고 갔는데 카메라가 어디 있었나봐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안내해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앱을 반드시 보고 거기에 카메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항상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속도 위반을 잡아내가지고 저도 3번인가 4번 정도 그 과속 딱지를 뗐어요. 딱지 하나에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600디람, 64 24만원 24만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교통 신호 한 3번 4번 정도 위반을 가지고 거의 100만원 정도 벌금을 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두바이 쪽에 사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일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비용들이 비싼 게 하나가 있고, 조금 더 보태면 AI가 손으로 핸드폰 들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AI 카메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잡아내는 거를 이렇게 막 보여주는 홍보 전단 같은 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진짠지 아닌지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진짜로 저기 벌금을 물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진짜로 그걸 잡아내서 벌금을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만약에 내비를 봐야 되면 조금 밑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차 뒷면도 찍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카메라가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때는 뭔가 단정한 모습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에 대한 건 이 정도 얘기하고요. 부동산 저의 중개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건 그냥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 얘기 드릴게요. 작년 1월달에 두바이에 와가지고 2번 집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2달 정도 작년 1월 2월 렌트를 했었고, 그 사이에 집을 연렌트를 구하면서 갈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렌트 집도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좀 시골 같은 데였지만 조용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달을 그냥 연장을 하는 개념이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그때 에이전트가 뭐 특정 어느 나라에 사람이었는데, 한 달 연장하는 거를 렌트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다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렌트비가 그때 한 달에 160만원 뭐 이랬는데 1000디람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40만원 50만원을 이제 한 달 그냥 연장하는 거를 바탕으로 또 받으려고 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게 됐죠. 근데 거기에는 아마 서류 뭐 등록하는 비용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제가 잘 몰랐을 때 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게 됐던 거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렌트를 새로 들어와서 1년 렌트를 끊었고, 저는 그냥 스튜디오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5만 디람 2천만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중개인이 그 체크를 끊어줬어요. 수표, 백지수표 같은 거다 이제 이름 쓰고 하는 건데 4개로 끊어가지고 했었고, 처음에 디포짓 같은 걸 넣었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렌트를 해서 들어오면 전기나 물이 있어야 뭐 청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청소 업체까지 불러줘가지고 청소할 사람은 와 있는데 전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보고 막 어디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신청하는데 청소는 해야 되는데 불은 꺼져 있지. 그래가지고 청소를 깜깜한 상태에서 아마 하고 갔을 거예요. 당시에 물은 나왔나? 물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바가지로 딴 데서 퍼와가지고 막 겨우 닦고 해서 청소를 그렇게 했으니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싶은데, 렌트를 새로 들어가는데 전기랑 물이 일단 안 돼 있다, 이거를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에이전트 분이 미리 얘기를 해서 챙겼거나 했으면 사실 계약하고 본계약하기
전까지 한 4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필요하면 제가 먼저 계약을 한다던가 전기 같은 거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수 있는데, 전혀 가이드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때 한번 몇 번 좀 열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가운데 전등이 또 안 돼가지고 그거를 또 램프 때문인지 아니면은 저기 등기구가 안 돼 있는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서 사다리로 램프 딴 거 바꿔봐야 되잖아요.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천장도 높은데.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거실등을 못 쓴 상태로 그냥 한창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두바이에 처음 오는 이 이주민한테 너무 아무런 팁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사실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됐죠. 그래서 커터 단위로 해서, 커터니까 사실 그 수표 끊어진 걸로 이 부동산 쪽에서 그냥 제 계좌에서 출금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현금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가지고 오고 제가 돈을 다시 주면은 그 체크를 저한테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3번을 했는데, 마지막 커터는 제가 3월이니까 12월 초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2월 12일이잖아요. 오늘 2월 12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마지막 납부를 했습니다. 그저께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12월 4일인가 이때 제가 다시 납부해야 되니까 그 부동산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죠. 돈 받으러 와라. 알겠대요. 뭐 저녁에 오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역시 늦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뭐야 하면서 기다렸다가 한번 놓치고, 한참 있다가 제가 또 다음 주쯤 돼서 또 한번 톡하니까 가겠다. 그 다음에 또 톡이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6번 7번 하니까 저는 계속 열받잖아요. 1월달 한 달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럴 거면 난 돈을 안 주겠다. 내가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연락하는데도 안 받아가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뭐 누구를 보내겠다. 근데 맨날 제가 나가 있을 때는 또 톡이 되다가, 시간을 그러면 며칠 뒤를 차라리 여유있게 잡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톡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진짜 한 10번 정도 동안 저 혼자서 야, 니 이렇게 안 받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제 11번 시도 끝에 12,500디람을 주고 일단은 딜을 끝냈습니다. 납부할 건 다 납부했고, 마지막엔 디포짓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는 그냥 앱에서 막 찾아가지고 외국인 그 부동산 담당자 이 사람 그냥 연락해서 만났던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걸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다음 지금 집을 구해야 되는 것도 남아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사실 조금 고민되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면, 에이전트 이런 분들이 그 오프플랜 분양 물건을 파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차 렌트를 받는다던가 2차 세일을 위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분양 물량을 파는 쪽이 수수료가 되게 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 렌트하는 쪽 같은 경우는 렌트가 들어오고 나면 사실 뭐 생활적인 거 케어한다거나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좁고 갇힌 사회에서 있다 보니까 부동산 입장에서 챙겨야 한다라는 약간 의무감 같은 게 조금 생겨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 렌트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금방 갈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또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 조금 해서 돈 좀 벌면은 그 다음에 나 그냥 놀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본인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런 사람도 많아서, 하여튼 떠돌이들의 도시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신뢰를 잘 주고 잘 케어하는 것 자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다음에 받아갈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이 파키스탄인지 인도인지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나라를 언급을 최대한 하진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잘못된 선입견을 심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한국인이, 뭐 한국 사회가 여기는 없거든요. 한국인의 그런 뭉쳐진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대충 관리해도 뭐 욕먹을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설득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막 이게 연락도 안 되고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막 돈 줘야 되니까 집으로 빨리 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두바이가 조금 흘러가는 도시라는 느낌도 좀 사실은 듭니다. 이거는 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이라던가 그런 다른 영역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고 했던 나의 파트너 입장에서 만나게 된 나도 어쩌면 두바이에서 오래 남아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신뢰를 구축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그리고 비용이라던가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조금 이해하고 움직여야지만 괜히 막 다 퍼줬다가 맘상하는 일도 별로 없고, 혹은 왜 이 사람들은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킬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고 괜히 혼자 화내봤자 화를 풀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있어가지고 하나의 일화를 소개드려 봤습니다. 농담 삼아서 두바이에 대나무 숲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막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막 엄청 열받는 일들이 운전하면서도 간혹 있고, 이런 약속 안 지키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노래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살면서 이런 에피소드들도 좀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와중에도 이런 에피소드들도 중간중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기가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저도 약간 목이 좀 걸걸해진 상태인데, 목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하면서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영상 열심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